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항 정리 내용과 파스칼의 삼각형, 이항계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32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와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있는 문제 중에서 뒷부분 정답과 해설에 풀이 과정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같이 조금 살펴봐야 될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 몇 개, 세 문제 정도 되는데 그 세 문제 정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풀어보도록, 그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들도, 스스로 마무리하기 있는 문제들도 시험번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꼭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2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 빈칸 채우기 문제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n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은 뭐를 이용을 해서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죠. 조합을 이용을 해서 전개가 가능하다. 이때 지금 요 식 같은 경우에는 b를 이제 a 플러스 b가 이라는 식이 n개가 나란히 곱해져 있을 때 b가 선택되는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전개되는 방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b가 하나도 선택되지 않으면 n개 중에서 0개, a만 n번 선택되는 경우, nc1 이때는 그렇죠. b가 한 번이니까 a는 n-1번, b는 한 번. 점점점 나가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건 b가 몇 번 선택이 됐어? 그렇죠. r번 선택이 됐으니까 이때 이항 개수는 nc r이 되겠네. NCR의 AN-R제곱, B의 R제곱, 점점점 해서 가장 마지막에 B만 N번 선택되는 경우, 그때 이항계수 NCN의 B의 N제곱. 그죠?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 NC0부터 NCN을 이항 개수라 하고, 이때 R번째 항 NCR의 AN-R제곱, B의 R제곱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일반 항이라고 한다. 라는 거. 자, 2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1, 2, 3번 3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위에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각각 대응되는 항들을 적절히 바꿔주고 n 요 숫자만 해당하는 숫자에 맞게 바꿔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쉽게 전개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만, 요 3번 하나만 선생님하고 같이 전개를 해보고 나머지 1번, 2번은 직접 해보고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의해야 될 거, 요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거듭 제곱을 할 때도 그렇지 마이너스를 포함을 해서 이항 정리에 의해서 식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점, 그 부분만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해보죠. 자, x 플러스 2y의 4제곱. 자, 일단 쭉 식을 써보자. 자, 2y라는 항이 선택되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4번 중에 2y를 한 번도 선택을 안 했어. 그러면 x만 4번. 4번 중에 한 번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x 3번, 2y 1번. 4번 중에 2번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x 2번, 2y 2번. 4번 중에 3번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x 3번, 2y x는 한 번이죠. 그치? 한 번, 2y 3번.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4번 다 2y라는 항을 선택하는 경우. 2y 4제곱. 자, 조합 요 4시 0부터 4시 4까지 계산 가능하고 2y의 거듭 제곱도 모두 계산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4제곱 8x 세제곱 그 다음에 24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32xy 세제곱 마지막으로 16y 4제곱.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다음 식을 전개하였을 때 네모 안의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3a 플러스 b의 4제곱인데 그 중에서 a제곱 b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의 일반항을 한번 써보자. 일반항. R번째야. 자, 총 몇 번 중에서 4번 중에서 요 b라고 하는 항을 만약에 R번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때 항은 3a에 자, b를 R번 선택을 했으니까 3a는 몇 번? 나머지 4-R번. 자, 그러면 요때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r을 몇 번? 이 r의 값이 얼마? 그렇죠. r의 값이 2가 되어야겠네. 자, 그러면 그때는 즉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4c2에 3a제곱 b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개수는 요 4c2를 계산을 한 게 6.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 상수는 3의 제곱이 나올 수 있으니까 3의 제곱 9. 그 뒤에 a제곱 b제곱 요 부분이 개수가 되겠네. 그래서 5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일단은 일반항 4제곱이니까 총 4번 중에서 R번 그러면 X제곱은 4-R번 그 다음에 여기 한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X제곱분의 2R번 그죠? 자, 그래서 4CR에 자, 요거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해주면 X의 8-2R제곱에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거의 R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를 각각 R제곱을 해주면 2의 R제곱 여기는 X의 2R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X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자, X의 8-2R제곱을 다시 X의 2R제곱으로 나눠준 거니까 두 지수를 빼주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X의 8-4R 자,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값이 뭐가 나와야 돼? X 4제곱이 나와야 돼. 따라서 R은 얼마? R은 1이 되겠네. R이 1일 때. 자, 그러면 그때의 개수는 나머지 해당하는 값에다가 R1을 대입을 해서 쭉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즉 4C1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1의 1제곱 2의 1제곱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도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돼요. 해결을 해주면 되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고 뒤 답지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푼 게 맞는지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자, 이어서 4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x 플러스 x제곱분의 1, 6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240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부터 살펴봅시다. 자, 일반항부터 살펴보면 6번 중에 R번 그러면 ax는
6-r번 곱해주고 x제곱분의 1은 r번 곱해주고 따라서 6cr에 요거 a의 6-r제곱 그 다음에 x의 6-r제곱 여기는 어차피 1의 r제곱은 1이니까 x의 2r제곱분의 1이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요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6cr에 a의 6-r제곱에 자, x의 6-r제곱을 x의 2r제곱으로 나눠준다. 지수끼리 빼준다. 6-3r제곱. 자,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x의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0이 돼줘야 상수가 나오겠지. 그지? 따라서 아래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가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상수항이 그러면 240. 자, x가 2일 때는 이 부분이 x의 0제곱이라서 1. 없어져. 이 부분이 그럼 상수항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 6c2에 a의 4제곱. 그 값이 얼마더라? 240이더라. 자, 6c2는 계산을 해보면 15. 자, 양변 15로 나눠주면 a 4제곱은 16. 자, 양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양수 a의 값은 따라서 얼마?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항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이러한 유형도 반드시 꼭 여러 다른 이제 뭐 식이 바뀐다거나 하는 문제들 많이 반복해서 풀어봐서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5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 그렇지. 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배우는 거죠.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가자. 자, 6C0, 6C1, 6C 쭉 해서 6C6까지 이항계수들을 모두 더해준 값은 결과가 뭐다? 2의 n제곱. 이때는 n이 6일 때니까 2의 6제곱. 다음 11C1, 11C3 쭉 더해서 11C, 11까지 홀수 번째 이항계수들만 쭉 다 더해준 거야. 요거의 결과는 n이 11일 때, 그지? 2의 n-1제곱이니까 2의 11-1제곱, 즉 2의 10제곱. 자, 2의 10제곱은 1024고요. 2의 6제곱은 88의 64, 64.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아래에 도전. 자,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인데, 자, 다음 그림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일부이다. 그림에 있는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보면은 4C2, 5C, 5C3 일부분이네요. 그쵸? 6C, 6C3, 6C4 쭉 해서 9C2부터 9C7까지 총 몇 개냐 이게? 10개, 15개, 21개의 이항계수, 그 파스칼 삼각형 일부에 있는 값들의 합들을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어떻게든 어쨌든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이항 정리할 때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든지 이항계수의 성질 그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구해주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요 첫 번째는 항이 몇 개가 안 되기는 하는데 요 마지막 항 같은 경우에는 9C2부터 9C7까지니까
이항계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족한 이항계수들, 빠져있는 이항계수들, 요 앞에 9C0, 9C1, 요 뒤에 9C8, 9C7 이런 애들을 만약에 추가시켜준다라고 하면 요 한 줄을 쭉 다 더해준 결과가 뭐가 돼? 그치, 9C0부터 9C9까지 합이니까 2의 9제곱을 구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4C2도 요 앞에 없는 이항계수 4C0, 4C1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도 4C3, 4C4 자, 얘네들을 추가를 시켜주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5C0, 5C1 여기도 5C4, 5C5 쭉 내려가서 다 여기도 6C0, 6C1, 6C5, 6C6 이런 애들 좀 다 추가를 시켜주는 거야. 여기도 9C0, 9C1, 9C8, 9C9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자, 첫 번째 줄부터 4C0부터 4C4까지를 다 더해준 거는 결과가 뭐랑 같아?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2의 4제곱 5C0부터 5C5까지를 다 더해준 건 2의 5제곱 쭉 내려가서 9C0부터 9C9까지를 다 더해준 건 결과가 2의 9제곱과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요만큼을 다 더해준 결과는 결국에는 2의 4제곱부터 2의 9까지의 합이야. 2의 4제곱부터 2의 5제곱, 6제곱, 7제곱 쭉 해서 2의 9제곱까지. 자, 거기서 빼기. 실제로는 4C0 얘네들은 없던 걸 지금 플러스 시켜준 거니까 이 불필요한 부분을 빼면 되지. 자, 빼면 되는데 요 왼쪽에 요만큼의 합이랑 오른쪽에 요만큼의 합의 결과가 어때, 얘들아? 같죠? 4C0은 4C4랑 같고 4C1은 4C3이랑 같으니까 나머지도 같은 이유로 그러면 한쪽에 합만 다 구해서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요 양쪽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준 부분에 합이 나올 테고 그거를 빼주면 실제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자, 일단은 4C0부터 9C0까지 첫 번째 합 요만큼 얼마야? 다 1들이지 값이 1들인데 4부터 9까지 몇 개? 6개가 있으니까 그 합은 6 플러스 4C1은 4 5C1은 5 9C1은 9니까 4부터 9까지의 합 요거는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금방 나오겠네. 첫 항과 끝 항 더해주면은 얼마? 13 그런 쌍이 몇 개가 생겨? 4, 9, 5, 8, 6, 7 3개가 생기니까 곱하기 3 자, 그런 애들이 양쪽으로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네가 실제 요 파란색 부분 양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의 합이 되겠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2의 4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는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공비 얼마? 1 R-1분의 초항 얼마? 2의 4제곱 16 곱하기 공비 R의 항의 개수 몇 개? 2의 4제곱부터 9제곱까지니까 6개 2의 R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13 곱하기 3은 39 6을 더해주면 45 2배를 해주면 90 너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2-1은 1이니까 빼고요. 2의 6제곱은 88에 64 1 빼니까 63 요만큼 계산해준 게 63 자, 63에다가 16을 곱해주면 1008이 나오네. 그죠? 따라서 1008에서
90을 빼주면 되니까 구하는 답은 91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쌤은 이렇게 풀었는데 뒤에 그 답안에 이제 다른 방식 어떻게 풀었는지 보니까 요거 말고 그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이러한 성질이 있었지. 그 n-1c r-1이랑 n-1c r 두 개를 더해주면 nc r과 같아지더라. 요거를 이용을 해서 풀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아니면 지금 쌤이 푼 방법으로도 할 수 있구나. 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확인을 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넘어가고요. 스스로 마무리하기. 자, 여기서 우리 같이 살펴볼 문제는 5번, 6번, 7번 요 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5, 6, 7번. 자, 그러면은 5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이 부분이 포인트야, 얘들아.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해야 되니까 5개의 문자를 모두 다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순열, 그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A랑 B랑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데, A, B, C, D, E.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앞에 있죠. 예를 들어서 A, E, C, B, D. 이런 식으로. 자, A, B가 떨어져 있던 붙어 있건 상관없는데 무조건 A는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즉, A, B 사이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너네들끼리 위치가 바뀌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네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거는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두 개를 같은 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각각의 배열에서 첫 번째 있는 A는 그대로 두고,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A, B를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해서 A, C, D, E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A는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그 각각의 경우에 똑같은 A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A 자리에다가 A 대신에 B를 넣어주게 되면 B가 항상 A보다 뒤쪽에, A가 B보다 앞쪽에 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같은 문자 몇 개? 2개. 그래서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총 60까지.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는 요거야.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을 할 때 특정한 문자 사이에 어떤 문자가 뭐보다 앞에 오거나 아니면 반드시 뒤에 와야 된다거나, 즉 특정한 문자의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문자들을 같은 것으로 봐서 나열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순서에 맞게 문자를 바꿔서 배열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거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 바로 쓰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개니까 A, B, B, 7개.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차이가 뭐니, 얘들아? 이 부분이 지금 끊어져 있죠. 이 부분은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그지?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봐야 되나? 미친 짓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여기에 실제로는 없지만 여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야. 일단은 이 빨간색 부분. 자, 만약에 이쪽에 길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지? 몇 가지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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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7 팩토리얼을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경우의 수. 그죠? 계산을 해보면 35가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갈 수 없는 길은 뭐야? 요 빨간색 선을 지나가는 경우야. 그죠? 자,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을 지나가려면 가장 먼저 A를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2호분을 지나야 돼. 자, 요 포인트를 P라고 P라고 둘게요. P. 그 다음에 요 빨간 길을 지나서 요 두 번째 포인트. 여기는 Q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실제로는 갈 수 있는 길이다, 없는 길이다? 없는 길이다.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세서 전체 경우 수에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P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그 경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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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준 값 4가지. 다음 P에서 Q로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Q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바로 셀 수 있죠. 그냥 굳이 공식 안 써도. 몇 가지? 2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따라서 P를 거쳐 Q를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 두 경우의 수의 곱,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니까 고역식이죠. 8가지가 되겠네. 따라서 전체 35가지 중에서 실제로 갈 수 없는 요 8가지를 제외를 해준 값 27가지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1의 해를 순서상 x, y, g로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를 이용하는 문제 같아? 그렇죠.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건 당연히 바로 떠올라야 돼. 자, xyg가 음이 아닌 홀수일 때 순서상 xyg의 개수는, 자, 이 문제가 중복조합을 바로 이용해서 풀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야, 얘들아. 음이 아닌 홀수. 홀수라는 조건이 추가됐어. 자, 그러면 일단은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홀수, 짝수. 그치? 얘들아, 짝수는 바꿔 말하면 뭐니? 2의 배수지. 그쵸? 2의 배수는 전부 다 어떤 꼴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K꼴로 표현이 됩니다. 2의 배수, 짝수는. 그러면 홀수는 짝수랑 1만큼 차이 나지. 2, 4, 6, 8, 10, 1, 3, 5, 7, 9, 1. 그러면은 요 2K에서 1을 빼주거나 또는 요 2K에서 1을 더해주는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K는 적당한 정수야, 얘들아. 정수. 자, 그러면 여기서 XYG가 음이 아닌 홀수라고 했으니까 음이 아닌 홀수.
1, 3, 5, 7, 9 요런 애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x도 그러면은 그렇고 y도 그렇고 g도 그렇고 얘네들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표현 방법을 바꿔서 K를 사용하지 않고 A를 사용을 할게요. 2A 플러스 1, Y는 2B 플러스 1, G는 2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의미 아닌 정수를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 A가 0일 때 X는 1, A가 1일 때 X는 3, A가 2일 때 X는 5, 즉 A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될 때마다 그에 따라서 의미 아닌 홀수 X가 하나씩 대응이 되지. 맞죠? 자,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G 대신에 바꾸어 표현한 얘네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너네의 합이 얼마다? 11이다. 1, 1, 1, 3이네. 넘겨주면 마이너스 3, 8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는 8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게 돼. 자, 근데 여기서 A, B, C는 조건이 뭐야? 이제 그냥 단순히 의미 아닌 정수야. 맞죠? 이 방정식의 해가 결정될 때마다 여기서 A, B, C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여기에다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그때마다 X, Y, G가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너의 순서쌍의 개수나 똑같다. 요거의 해 순서쌍의 개수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활약을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 이해되죠? 자, 방정식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할 때 홀수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짝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놓고 풀면 돼? 그렇죠? 2K 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나올 때는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꼴로 문제를 바꿔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혹시 지금까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설명은 다 끝났고 내가 지금 설명한 문제들 중에서 기타 궁금하더란지 질문사항 같은 게 생기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줄 테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좋고 모르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요 다음번 수업은 줌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전에 그 전날에 미리 쌤이 안내를 할 테니까 주어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줌에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캠 꼭 켜주시고요. 캠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휴대폰이랑 같이 켜주세요. 휴대폰은 어차피 셀카 촬영도 가능하니까 화면이 안 나올 리가 없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